안녕하세요. 버블한 복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는 본격적인 10월 장세에선 가장 뚜렷한 메인 줄기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은 바로 이 국채의 흐름과 딱 붙어서 가는 장세로 갈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확률 면에서 한층 더 올라섰다고 보면 되고요. 바로 미국 국채금리가 정말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제일 지대한 영향을 주는 10년물이 어느새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나오는 듯 부쩍 커버린 모습으로 성큼성큼 시장금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만 해도 거의 2%에 육박하는 1.97% 정도가 올랐죠. 이 정도면 거의 가속을 배로 붙이는 셈인데, 장기채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채까지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2년물이 1% 이상 올라서 3.97%까지 올라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최장기 국채 30년물은 4.3%까지 치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새벽 사이에 2.15%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거의 직격탄을 날리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고스란히 한국 국고채 금리 자극하고, 이게 그냥 바로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금리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는 끝도 없이 오르게 되는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7% 선을 뚫었는데, 물론 변동금리고요. 조만간에 8%로 갔다가 9% 선까지 충분히 다다를 수 있을 궤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계 도처에선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반대로 시중은행 금리가 역으로 달리고 있는 현상은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인데, 가뜩이나 다음 달 초에 미국 대선이 걸려 있는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만약 이기게 된다면 관세 부분에서는 아주 타이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미국 국채가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건 이런 영향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관세 장벽을 치면 적어도 10% 관세 장벽 치게 될 거고요. 중국은 아마 50% 이상 관세 장벽을 치면 적어도 10% 관세 장벽을 치게 될 건데, 미국 국채에 발을 담그고 있던 중국, 유럽 자본 다 빠지게 될 거고, 당연히 국채 매수가 줄어들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는 역대급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기준금리 2% 인상 효과와 맞먹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주담대 금리는 동조화돼서 극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게 될 건데, 한국 부동산은 그야말로 1800조라는 엄청난 부채를 발목에 딱 묶고 있어서 꼼짝납니다. 이런 국채금리에 요동치는 양상은 한창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보다 더 압박감을 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때리게 될 건데, 아마도 미국의 관세 정책은 거의 무역선상에서 엄청난 혼조세를 보일 만큼의 대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국내 부동산이 집값을 어떻게 좀 위로 치켜뜨는 눈처럼 올려다보고 싶어도 언감생심이라, 이전에 기준금리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눌렸다면 이제 시중은행 금리, 그 기저에 중심축이 되고 있는 미국 국채금리가 버티고 있는 거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거의 관세를 기점으로 한 시중은행 금리는 거의 열폭을 할 만큼의 상당한 변화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샘플이 되는 곳이 바로 유럽 아닙니까? 이번에도 10월에 다시 기준금리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으로 바로 금리 인하 카드라는 극약 처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뒤로 드러눕는 현상 벌어지고 있죠. 물가 면에선 인플레 위기를 벗어난 듯 보이지만, 이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진행되는 물가 하락인데, 물가도 체감 면에서는 거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전히 시장 물가는
소비자들을 위협할 만큼 높은 편인데, 이 와중에 유럽 경제의 원티어라 볼 수 있는 독일 경제, 그냥 뭐 바로 마이너한 모습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독일이 전혀 지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0.3%에서 마이너스 0.2%로 잡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침체 상황에 빠져 있죠.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첨단 산업이 거의 뭐 눈에 띄지 못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뭐 자동차 강국 제조업으로 버티다가 이제 뭐 시대가 완전히 첨단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수익이 다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냥 골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동차마저도 역성장이라는 역풍 맞으면서 유럽 전체의 경제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 자동차 뭐 한국에서밖에 뭐 더 팔리겠습니까? 뭐 특유의 허세 문화 있잖아요. 허세 문화. 아파트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 ECB 유럽 중앙은행이 이런 모습을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유럽 중앙은행의 호스트가 독일인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어떻게든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와중에 있는데, 아마도 자칫 유럽은 디플레로 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소비는 꼬꾸라지고 물가는 아둥바둥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전형적으로 유럽은 기준금리 인하의 역풍을 제대로 막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지금 금융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완전히 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유럽이 제일 먼저 기준금리 인하 신호탄 쏘고 치고 나갔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역풍을 제대로 막고 있는 거고, 디플레 상황에 직면하는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침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이 와도 뭐 버틸 수 있는 게 달러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죽고 물가가 난리를 쳐도 결국엔 국채금리라는 풀 안에서 달러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모든 난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는데, 여기도 근데 만성 재정 적자 때문에 그닥 달러의 강세와는 다른 결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침체의 공포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국내 아파트들이 연속적인 상승세 구가하면서 계속적인 오름세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질 수 있는 그림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날짜 10월 18일 서울 아파트 매물량만 봐도 뭐 이제 거의 풀악셀을 제대로 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9만 건이 목전입니다. 오늘 날짜로 8만 8천 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서울 아파트 매매를 위한 물량은 하루 단위로 거의 뭐 1000건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 와중에 있습니다. 이런 궤적 보기 드물었죠. 하루에 1000건씩 집 좀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내놓는 숫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건 결국엔 지금 돌아가는 부동산 판사례가 절대로 매도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자각이 번뜩 들기 시작을 한 건데, 서울은 88,635건으로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거의 뭐 8만 9천 건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리고 전세 물량도 3만 1,000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를 우려했던 시기에 나왔던 수치와 비슷하죠. 3만 건을 훌쩍 넘어간다는 건 전세가가 상승세라는 지표가 얼마나 거품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고, 월세도 17,000건 정도로 치닫고 있고요. 이렇게 매물량이 급증하는 건 거의 부동산 하락장의 전형적인 말머리에 해당이 되고, 제대로 방향을 잡고 달려보자라는 기저의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급매로 가격표를 바꿔 달고서라도 빠져나오려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매물량이 이틀 사이에 15만 선에서 16만 선으로 거의 뭐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만 채가 집 팔아달라고 아우성, 그냥 밀리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월세 도합 21만 채가 터져 나오는 것을 그대로 시전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거래가 말라버렸으면 아니 만 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지겠습니까? 이거 16만 건을 넘어서서 17만 건 수준으로 가는 것도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경기권이 지금 언론에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세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요. 그리고 인천을 들여다보면 인천은 특히 전세 매물량이 장난이 아닌 게
10월 16일 완전히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5% 이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300건에서 5,600건으로 올라서 있고 지금 5,800건에 걸려 있는 건데 매물량도 38,000건으로 하루마다 1000단위가 바뀌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4만 건으로 터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 크죠. 인천은 전세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전세 물량이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면 당연히 매매가 역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물량은 10월에 본격적인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링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건 결국 이 집주인들의 심리 기저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걸 고스란히 드러내 주는 거고, 역시 10월이 분수령이 될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기준금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전망은 고스란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고금리 상황, 여전히 시중은행 실질금리를 통해서 전개가 되고 있고, 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은행채 금리 올라서 고정금리 올려야 해. 코픽스도 올라서 변동금리 올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은행만 신난 거죠.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 확보 못한 김에 이참에 명분이 있는 금리 인상이니 욕도 안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미국 국채금리까지 도와주고 있어서 미 대선이 끝나는 11월이 되면 금리는 더 미친 듯이 오를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이전에 금리 인상 전 거의 제로 수준에서 기준금리 내려도 지금 10%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닥쳐와도 금융당국에서도 마땅히 꺼낼 카드가 별로 없다. 이미 금리 인하 정책 썼지만 대출 수요가 폭발했고 DSR 2단계를 가동을 한 상태가 시중은행 금리 올라가는 건 어떻게 컨트롤할 여지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정책금리, 그러니까 버팀목과 디딤돌에서 60% 이상이 주담대 비율을 차지한 이 대출 폭주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대출을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이런 분위기 끌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이유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값은 그냥 수직 낙하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사실. 그냥 1차 하락 시기 2021년 당시보다 워낙에 많은 변수들이 지뢰처럼 깔려있는 상황이어서 2차 하락은 역대급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가장 큰 기대감으로 걸쳐 있었던 것이 기준금리 인하였는데 시장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부담만 가중되는 시중은행 금리 상승이라는 대출 규제와 맞물린 이 고금리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집값은 역대급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지표상으로 집값이 깔짝깔짝 상승 추세 놓지 않으려 보이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다 돼 있습니다. 손가락으로만 딱 건드려도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약세 현상이 누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7%에 다다른 이 주담대 금리는 피벗 효과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이번 하락장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겁니다. 예금 금리는 쥐꼬리인데 주담대 금리는 7% 선상이라는 것도 조금은 비현실적으로도 보일 정도죠. 상승세라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살짝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전혀 전체 판사리를 스캔해봐도 이런 결과값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시리 설거지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들여다보시고 10월에 극장판 집값 변화를 목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새벽에 나온 지표는 거의 향후 한국 부동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세팅이 되면 여지없이 금리 시장은 거의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결국 국내 시중은행 금리,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가는데 더욱 자극을 받게 될 거고, 경기 전반과 맞물린 집값 하향세는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바람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